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제가 이번에 새로 입양하게 된 차입니다. 2013년 기아 소렌토, 뉴 소렌토 R이죠. 2.0 모델입니다. 일단은 갑자기 왜 이 차가 화면에 등장하는지는 차 타고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와이프하고 와이프 쉬는 날이라서 지금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초지종에 대한 이야기를요.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네, 저희 뒤 동네 불모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차입니다. 웬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있죠. 소렌토입니다. 2013년형 뉴 소렌토 R입니다. 2.0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RX350 가고 뉴 소렌토 R50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새로운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차니까 대략적인 모습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옆모습이고요. 우측면입니다. 비가 오랜만에 오노.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데요. 타이어는 휠 타이어 상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네, 뒤쪽 휠의 상태고, 보시면은 생활 기스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 연식이 있으니까. 15만 5천 킬로를 탔습니다. 네, 하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건 부산에서 운행된 차가 돼서 그런지 하부에 부식이 없습니다. 와, 네, 노출을 제가 새로 잡았네요. 보시다시피 하부에 부식이 없죠. 이게 이 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반딱반딱 거리는 거는 제가 방청유를 다 뿌려놔서 그렇습니다. 하부 컨디션 괜찮죠? 네, 5인승 차량이라서 이런, 여기는 제가 저희 처갓집 다니면 하도 음식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음식 가방, 그리고 뭐 이런 각종 차량 비품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은 수동식 블라인드 커튼이 있고 액튠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네, 뭐 이런 모습입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뭐 2열 사양은 2열 열선 시트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1열입니다. 그냥 뭐 생활차니까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나머지는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 A패널 부분에 이런 식으로 전차주가 차를 어디서 어떻게 정비하고 타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5천 킬로입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 적용 사양이고요. 네,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하시죠. 좌초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어디선 딴지같이 등장한 차냐 하면, 제 대학 후배가 신차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타왔던 차량입니다. 뭐 이 차에 대해서는 뭐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차를 나름대로 후배가 아껴서 잘 탔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차가 필요 없다 해서 차를 처분을 한다길래 차를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등등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인수할게 해가지고 매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RX350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저 멀리 인천으로 떠나갔습니다. 예. 원래는 RX를 구매한 이유가 다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좀 타고 어디 장거리 다닐 일이 점점 생겨가지고 좀 큰 차가 필요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마침 기회가 돼서 RX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제 후배가 이 차를 팔려고 하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차 RX가 당연히 차 급도 다르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이 차는 1인 신조차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출고했고 또 어떻게 타왔고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라, 이 차 역시 제가 좋아하는 외판의 수리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 출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특별히 기계적인 이슈가 없고 차 컨디션이 괜찮아요. 다만 프론트 컨트롤 암이 부싱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건 추후에 한번 방지턱 한번 지나면 약간 어떤 상황에서 쩍 하는 소리가 약간 나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가 와가지고 안 그래 엔진룸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이거 내려가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불모산 초입이에요. 자전거 타고도 많이 오고 바이크 타고도 많이 오고 그러는 곳입니다. 주말 아침이 되면 특히 MTB 타고 많이들 오시죠. 이 차는 이제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R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인데, 이제 R 엔진이 기본 베이스는 같지만 이제 보통 이제 EGR 시스템이 이제 저압 EGR이 있고 이제 고압 EGR이 있는 사양이 있는데, 이 연식은 저압 EGR 사양입니다. 저압 EGR과 고압 EGR의 차이는 배기가스 이제 녹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연소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배기가스를 쉽게 말하면 똥구멍에서 어디 따다가 다시 콧구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압 EGR 같은 경우는 고압 EGR부터 설명을 드리면, 고압 EGR은 배기 매니폴드에서 바로 다시 흡기, 그러니까 터보의 전단으로 흡기로 배기가스를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자제어를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고 뭐 수온이나 등등등등 부스트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슈가 제어해가지고 배기가스를 완장하는 시스템이고, 저압 EGR 같은 경우는 저압 EGR보다는 조금 다시 순환되는 요 라인이 좀 복잡하고 또 멉니다. 저압 EGR은 대표적으로 디젤의 PM 파티클
필터를 지나서, 그러니까 DPF를 지나서 저 뒤에 차 동심을 놓네. 먼저 가세요. 비켜드릴 테니까. 뭐가 그래 급하노? 뭐가 그래 급하노? 급동이가. 예. 뭐 만급한 분들이 많아요. DPF 후단에서 따가지고 배기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터보에 흡기 임팔라 하우징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기 임팔라 쪽 바로 전단으로 배기가스를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후단에서 배기가스를 포집해오기 때문에 온도도 상대적으로 바로 흡기 매니폴더에서 나오는 배기 매니폴더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보다는 배기 온도가 더 낮고, 그 다음에 DPF 후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기가스의 청정도가 더 높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응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어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출력이 고회전에서 유리한, 저회전에서 유리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건 뭐 너무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이니까 나머지 그런 영역들은 제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뒤로 하고, 어쨌거나 EGR이 시스템이 저압 EGR이 이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저런 자잘한 이슈도 좀 있고, 차의 응답성도 좀 떨어지고, 한마디로 휘발유가 없죠. 차가 이제 EGR 밸브가 열리면 차가 휘발유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 저압 EGR 시스템을 좀 비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좀 비선호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되지. 네. 왜? 현대기아 차잖아요.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되지. 이제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차를 매입을 했고, 정말 아깝고 소중한 차지만 RX는 또 마침 좋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RX가 문제가 있어서 차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차를 막 이 소렌토를 너무 타고 싶어서 차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본의 아니게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흘러왔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는 차 바꾸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차를 바꾸고, 불만이 있어서 차를 바꾸고 그런 거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바꿨다고 해서 신나고 설레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 후배차가 좀 남한테 보내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RX를 더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차를 굳이 생각보다 차 깨끗하게 잘 탄 차인데 처분하기 좀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조금 RX를 처분하고 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에 대한 부분이야 진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바꾸고 RX를 처분하고 이 소렌토를 바로 갈아탔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차급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승차감이 얘는 좀 많이 통통통 튀고, 아무래도 19인치 휠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19인치 휠 맞지? 제가 휠 사용을 정확하게 안 봤는데 좀 차가 좀 더 통통 튀고 방음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현대기아 특유, 특히나 이 시절에 현대기아 특유의 그 조향 시스템의 그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디오의 깊이, 저는 막귀이지만 오디오의 깊이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의 수준이 떨어지고, 내장재가 특히나 시트의 가죽 이런 부분은 한 2, 3등급 차이 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휘발유와 디젤 간의 이제 엔진에 의한, 연료에 의한 차이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건 장단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젤이 상대적으로 연비가 좀 더 좋고 유류비가 좀 적게 들고, 대신 좀 진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세가 있고, 그런데 역체감이 확 드네요. 와, 렉서스 진짜 좋은 차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고무적인 거는
지금 이 차는 스티어링의 이 직진성도 괜찮고 자석 현상도 그렇게 잘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차가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하체 부싱의 이런 감각들, 감성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차가 너무 가볍고 좀 전형적인 이 스트럿 타입의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좀 느껴지고, 아무래도 고급차의 WBC, 물론 RX350 같은 경우도 이 앞이 전륜 서스펜션 방식이 스트럿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스트럿 타입인데 차의 느낌이, 얘가 스트럿의 단점이 좀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코너나 차가 힘을 받았을 때 이제 캠버가 변하는 그런데 좀 대응을 잘 못하거나 혹은 좀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시, 이제 서브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조화로움이 확실히 좀 떨어져요. 이게 정량 평가를 하기 힘듭니다.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타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가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가장 큰 장점은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차가 뭐 고장나면 고치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 R 엔진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출력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도 이 정도면 좋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륜 6단 미션도 변속에서 뭐 크게 이질감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현대차 공통이지만 요즘 차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로직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쭉 타력 주행으로 내리막 내려갈 때 적극적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타력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셋업은 이제 아시아권의 제조사들의 특징이죠. 유럽 차들은 좀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쉐보레 차들도 엔진 브레이크를 좀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이 차의 자세를 인지해가지고 내리막을 내려간다거나 하면 이제 다운시프팅을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쓰는데, 이 차는 그냥 뭐 내리막을 내려가면 뭐 쑥쑥 탄력을 붙여서 내려가는 게,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긴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지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요 시프트 레버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조정하면 되지만, 오토미션 타는데 뭐 수동으로 조작을 합니까? 오토미션 차는 그냥 오토로 타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건 좀 불편했고, 앞에 차는 브레이크 등이, 더블 등이 나갔네요. 뭐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파워트레인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출력이 조석부터 고회전까지 골고루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디젤 차는 원래 좀 시끄럽고 진동이 있는 거니까 특출나게 조용하거나 특출나게 시끄럽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가장 큰 장점은 뭐 만만하다,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이 시대 때 이렇게 이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차량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옵션들, 뭐 예를 들면 1열에 통풍 시트가 있다든지, 1열 시트 조절이 뭐 전동식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저는 무게 때문에 전동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수동식이면 좋은데, 차라리 무게가 더 가벼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차에 자꾸 무거워져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클러스터가 중간에는 이걸 뭐라 할까요? 이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중간에는 적용이 돼 있다든지,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기변을 하긴 했는데 뭐 별다른 뭐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차. 저기도 지나가네요. 근데 사실 원래 평범한 차를, 그러니까 평범한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부터 이제 현대기아차가 품질이 좀 많이 좋아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반적인 차의 가격 대비 가치는 딱 50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근데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차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쁘지 않은 차지, 이렇게 뭐 좋은 차라고 표현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굳이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크게 부족함 없는 나쁘지 않은 차,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차는 기변을 했고, 앞으로 이 차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닐 것 같습니다. 출장 갈 때 뭐 굳이 큰 차를 타고 다닐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제 스파크 타고 다니면 되고, 이 차가 굳이 남선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한테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 보시다시피 전면은 틴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 노틴트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와, 이렇게 세상이 환하게 보이나, 이런 거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네요. 그래서 이 차 역시 제가 15만이니까 조금 더 타다가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입양 신고 정도로 영상을 가름하고, 이 차는 쌍둥이 차가 이제 산타페 DM인데, 이제 더 뉴로 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에 골격이 바뀌었거든요. DM 골격으로, 플랫폼으로. 그래서 산타페 DM하고 쌍둥이 차죠. 그래서 뭐 산타페냐 소렌토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나, 이제 이런 논쟁 같은 건데, 뭐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 차를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데 고맙게도 후배가 차를 잘 아껴 탔어요. 잘 얌전하게 잘 아껴 타가지고 차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좋고, 미션 컨디션도 좋고, 뒤에 끄름도 잘 나오고, 뭐 누유가 있다거나 누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어디 지어박았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입양 신고로 영상을 가름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재미없는 차량으로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재미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틈틈이 어쨌거나 중간 보고 제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파크도 한번 드릴 때가 됐어요. 저기 저희 와이프죠. 참 저 앞에 오는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와이프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알 수 있어. 동네에 저 차가 몇 대 없어가지고. 와, 근데 RX가 진짜 좋은 차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RX는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닿는다면 꼭 구매를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특히 구형 RX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차영업과 관련된 고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동 끄고
라이트 그거 그건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안 그래도 댓글이 너무 감사하게도 소중한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차를 다 장단이 있는 일이니까요. 모든 일은 장단이 있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관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니 저런니 특히 남을 비방하거나 남이 하는 일을 폄하하거나 이제 평소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언행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차 영업이라는 게 역시나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아까 어떤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차 영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것을 중간에 두고 주인공을 두고 자동차가 주인공 같지만 신차는 사실 자동차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 대부 즉 금융 업무가 메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용품. 그러니까 신차는 차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즉 돈, 어떤 금전적인 메리트를 주느냐, 그리고 어떤 용품을 취급하느냐, 이게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한테 서비스 많이 해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차를 사면서 특히나 제가 제일 첫 차가 이제 마티즈2였는데 신차를 사면서 다 집안 사람들한테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일절 받은 게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왕 다른 차를 소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와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는 분한테 차를 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안 했고 바라지도 않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차의 본질에 있어서 썬팅을 크리스탈을 뭐로 하니 많이 싸구려 썬팅을 하니 많이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편적인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차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주인공을 주제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일을 즐기면서 또 돈도 벌어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신차라고 하는 영역은 실상은 한마디로 돈하고 관련된 일을 취급하고 다루고 조율하는 일의 비율로 보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외적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과연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은 저한테 주어진 책무, 이 중고차 살만한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차는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중고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중고차를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촌 동생이 중고차 사무실을 했었습니다. 부산 신평에서. 그때 사촌 동생 사무실에 잠깐 짧은 기간 나가서 중고차 일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일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차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고차는 남이 타던 차잖아요. 타던 차는 새 차 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
제 성에 안 차요. 중고차는 지금도 중고차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중고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고차의 마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으로 차를 매입해 와야 되고, 그건 역시 무한 경쟁 체제에서 최대한 비싼 이른바 질러야지 차를 잡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산업에서 이 중간 수수료를 먹는 플랫폼 거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이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서 결국 앞으로는 우리 배민 쿠팡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또 중고차 시장을 핸들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중고차를 핸들링하는. 즉 제가 말씀드린 핸들링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대 대기업들이 중고차 싸게 팔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결국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 신차는 역시나 점점점 더 오프라인 신차 영업사원들이 영업하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겠죠. 택시도 요즘 뭐 무인 택시 같은 게 시험적으로 지금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세상이 그렇겠죠. 뭐 AI가 어떻고 저떻고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고 하는 데는 그래도 기존 방식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 바탕은 한동안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 어떤 변화를 주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고객님들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좋아했던 뭐 내가 악플이 달리든 뭐 하든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대로 일을 했었습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좋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왕 하는 일, 이왕이면 고객님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고객님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저도 약간 돈을 지금보다는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이 1순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순위다 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겁니다. 동등합니다. 내가 즐기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어떤 것이건 저는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뒤에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정직하다, 제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 이른바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들은 정말 소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비율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매 대행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시청자분이 좋아하시는 시승기 영상을 좀 많이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패턴으로 갈까? 아니면 신차를 해서, 신차는 아무래도 이 뭐랄까요? 이 신차를 하면 아무래도 좀 많은 신차를 소개하고 제가 느끼는 이 차에 대한 그 모델에 대한 이 트림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 신차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이런 브이로그 일종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저도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게다가 또 저는 남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또 그분과 저희 가족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힘이 된다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남하고도 같이 일하는데 물론 가족을 기대거나 가족에게 더 바라거나 마찬가지로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이 또 저한테 뭔가를 바라거나 저는 성격상 또 그런 성격이 안 됩니다. 공공이고 사는 사람이다. 제 성격은 그렇습니다. 엄마와 저희 와이프, 저희 자식,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고 이제 그것도 신차는 그런 것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고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벌이만 보면 중고차가 가장 낫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는 이 차를 완벽하지 않은 차를 비싸게 가져와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차를 비싸게 가지고 오면 당연히 손익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남으면서도 고객님께 기분 좋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가장 윈윈하는 거래가 가장 좋은데 사실 그러려면 이 수익성을 많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품화에 대한 나의 욕심은 100이라고 하는 욕심으로 상품화를 하고 싶은데 100으로 하면 이게 잘못하면 손해가 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저와의 이 타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와, 나 이 상태로 차 팔기 싫은데 이거는 고치고 팔고 싶은데 근데 그걸 손님들이 다 알아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남는 게 20만 원, 3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손님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남는 줄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중고차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남는 차는 2, 300만 원 남는 차 있죠. 요즘엔 2, 300만 원 남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익으로만 보면 중고차가 제일 나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업종을 바꾼다고 하면 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중고차이긴 합니다. 중고차업이긴 한데 와 이게 글쎄요. 그것 역시 만만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 중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일이 재밌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정말로 내 차로 왔다는 마음으로 차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차를 바꾸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어떤 어그로를 끌려고 차를 많이 바꾼다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뭐 조회수 영상 만들려고 뭐 제가 어떤 자극적인 영상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 차 소개 안 한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꿨던 차가 200대가 넘거든요. 제가 많이 바꾸고 요즘엔 차를 거의 안 바꾸지만 뭐 굳이 어그로 끌면서 제가 차 바꿨습니다 이렇게 어그로 끌면서 제 차 소개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어그로 거는 영상들을 만드는 거 뭐 굳이 이른바 관종짓하고 뭐 그런 거는 저하고 약간 안 맞아요. 근데 저도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정보성 또 그냥 두런두런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차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어쨌거나 좀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요즘 약간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이제 에너지라고 할까? 열정이 조금 초심하고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이 아이디 뒤쪽에 숨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끔씩 비수가 꽂히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 상하거든요. 굉장히 마음 상해요.
그리고 100마디 칭찬보다 그 한마디의 비방이 훨씬 뇌리에 깊이 박힙니다. 상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런 거는 저는 10분 이해하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가끔씩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고갯마루 감독님이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간혹 뵐 때면 정말 공감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고방 같은 이런 조그만 채널을, 보잘것없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저보다 더 유명하고 이런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유명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명세 대가는 있겠죠. 역시나 유명세의 그 반대급부도 있죠. 그건 다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걸 감당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은 직장 뭐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싫다고 뭐 책장 회식 탁자 집어 엎어보고 위에 부장님 뒤통수 때리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적당히 컨트롤하고 절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어른 노릇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진심 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도 잘 못하고 주소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저를 너무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제 영상을 더 유튜브 채널을 더 구독자를 늘리겠다, 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애초 그런 거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왕이면 보시는 분들도 거북스럽지 않으면서 또 저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그 적절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다지 고민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고민이 돼요.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또 생활비도 좀 더 벌어야 되기도 하고 또 너무 그간에 좀 성의 없이 일했나? 그러니까 차 보는 거는 성의를 최선을 다해서 보는데 제 영상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옛날 영상을 많이 올리고, 옛날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저는 그게 고객님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은근히 내 차를 샀는데 내 차 영상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차를 어떻게 검수를 했고 하나의 추억이니까 그 추억을, 근데 영상 편집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은 고품질로 편집을 못 하겠어요. 빨리 대충 영상 편집을 하는데 그래도 영상 편집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영상이 자연적으로 옛날 영상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 인간 이상한 또라이 같은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니까 인정해야죠. 최대한 영상을 최신 영상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상을 올리고 어쨌거나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혹시나 저하고 인터뷰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소개를 하고 싶다. 내가 가게를 하는데 좀 소개하고 싶다. 유튜브 이렇게 제 구독자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소통거리가 있으면 제가 찾아뵙고, 아주 먼 곳이나 이런 거는 빨리 당장은 못 찾아가겠지만 근처에 계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뵙거나 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 혹은 하시는 일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도 조금씩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뭐 고객님도 제가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한테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어먹고 사는 거에 대한 주제가 원래 가장 관심사예요. 가장 관심사라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제가 그런 채널을, 그런 주제를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비 오는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어떤 영상이 되었건 간에 이 자동차 여행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 늦지 않게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렉서스 RX 350을 보내고 뉴 소렌토 R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입양 신고하는 영상으로 주말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